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입니다. 자, 한번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제목이 보니까요, 전세금 이하로 낙찰받는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선순위 전세권. 예. 제가 우리 채널에서 말이죠, 주로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물건이고, 또 선순위 전세권자가 그 어떤 경매 임의 경매 신청한 그런 사례를 아마 비교적 많이 앞으로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이런 유형의 물건은 잘만 하면은 말 그대로 100원 투자해가지고 150원 내지 200원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럼 결과론적으로 자기 자금 한 푼도 안 들이고 돈도 벌면서 부동산도 내게 되면서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앞으로 종종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사건의 소재지는요, 울산광역시 남구 서남동에 있고요, 22평형 아파트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경에 10만 9,269호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사건입니다. 보시니까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울산지방법원이지요. 2024경에 10만 9,269호. 근본에 이제 1회 유찰에 따른 2차 매각기일이 말이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2021년 11월 10일로 잡혀 있습니다. 입찰, 오늘 현재 촬영하는 날 기준에서 입찰 15일 전으로 경매 정보지장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2021년 11월 10일에 가지고 8,190만 원이 최저 매각 금액이란 말이지요. 그럼 이 금액에 10%에 해당되는 입찰 보전 금액을 지참하셔가지고 경매법정에 가시면 되는데요. 본건이 보니까 전용 면적이 18.41평입니다. 그러니까 통칭 22평형으로 불려지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21년 9월 현재 말이죠, 22평형이 거래된 사례가 상당히 많도록 한 7, 8건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 매매 금액이 얼마 1억 1천만 원에 전부 다 거래됐어요. 자, 그런데 근본에 보니까 최저 본건의 가격은 1억 1,700이라 그러면 700만 원도 비싸죠, 그죠? 센 거예요. 높게 평가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근본에 이제 8,190만 원이니까 1억 1천만 원 대비하면은 상당히 이제 저렴한 금액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 물건에서 보면요, 채권자 이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인데요, 이분의 전세금이 얼마도 1억 4천만 원입니다. 1억 4천만 원. 예? 1억 4천만 원인데 아마도 소유자 이분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임의경매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임의경매 신청. 근데 이게 법원 경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전세권자, 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신 전세권자 입장에서 보면요, 전세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요, 무조건 임의경매 신청한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때로는 봐가지고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 신청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전세 금액을 어느 정도 보전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공동주택인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이런 거 아니십니까? 여기에 선순위로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보니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물가박수를 쳐야 됩니다. 이렇듯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저희 채널에서는 물건 설명을 드리면서 가지고는 어디까지나 투자자 관점에서도 말씀드리면서 또 때로는 봐가지고 전세권자 입장에서도 이제 간혹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임의경매 신청하셨는데 임의경매 신청하면 안 됩니다. 집주인인 김모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이 물건을 강제경매 신청을 했어야 돼요. 강제경매. 자, 강제경매 신청해야 되는데 일단 밑으로 좀 잠깐 내려가가지고 권리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가 볼게요. 네,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분 같은 전입신고를 안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아마 저희 채널에서 전세권 관련된 그 영상물에서는 항상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구양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전입신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 전입신고를 안 하셨네요.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력으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세권에 의해서 이렇게 임의경매 편하거든요. 근데 편하다고 해가지고요,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편하긴 편한데 자기 전세금을 다 100% 회수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본 영상물의 제목에 보니까
전세금 이하로 낙찰 받는다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본건 같은 경우 매매 금액이 현재 1억 1천만 원이거든요. 1억 1천만 원인데, 아니, 누가 1억 4천만 원에 낙찰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봐가지고 한 1억 한 500 정도에 낙찰 받는다 치자 이거지요. 그러면 이 1억 500에 대해서 전세권자 이분이 경매 비용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배당 다 받아가겠지요. 이거 권리분석 할 것도 없잖아요. 소유권, 전세권, 소유권 임의경매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1억 5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 보고 내 전세 금액이 1억 4천만 원인데 나는 1억 5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따라서 어떻게 3,500만 원 돌리도 라고 낙찰자한테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뭐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 없잖아요. 이 전입신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입신고 하고 안 하고 이게 3,500만 원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 아니고 이 전세권자 입장이라면요. 이분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집주인인 김모 씨 아니십니까? 어제? 김모 씨 이 사람을 상대로 해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으로 인해서 판결문 받아가지고 요 본건 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 여기 이 자리에 임의경매가 아니고 강제경매가 들어와야 돼요. 자, 강제경매 신청 들어온다고 할 전세권 요거 소멸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일단은 요 강제경매 요게 소멸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전세권은 어쨌든 뭐가 소멸이 아니고 이게 인수가 돼버린다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1억 4천만 원 인수인데 야, 매매가 1억 1천만 원이다. 그럼 이거 누가 입찰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도 이분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받고 채권 상기 신청해가지고요. 이 부동산 그냥 계속 깔고 앉아있는 수밖에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 전세금이 1억 4천만 원이거든요. 전세권 설정 날짜가 2017년도는 말이죠. 2017년도 이 당시에 본건 아파트 22평 같은 전세금액이 1억 4천, 1억 5천, 1억 6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몇 년 사이에 보니까 전세금도 훅 떨어지고 매매 금액도 훅 떨어져 버렸다 이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또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본인이 강제경매 신청하고 이 강제경매 신청한다면 이게 누가 들어올 사람 없어요. 또 모르죠. 경민이 분들 아니십니까? 경매 학원에서 또는 카페 동호회에서 경매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번 써먹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누가 되게 싸다 해가지고 훅 질러버리거든요. 그런 분들 지금도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눈먼 돈 툭 던져주면 그때 그 금액이 이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분 입장에서 자기 전세금을 나름대로 보존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낙찰 받고 몇 년 정도 본인이 이 보유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억지 춘향식이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가가지고 자기 전세 금액을 보존을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이다 하게 되면요.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억 4천만 원인데 큰번에 좋습니다. 뭐 1억 한 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하면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뭐 한 3,500만 원 안 주고 그냥 인도명의 신청 맞벌이 하면 됩니다. 인도명의 신청 맞벌이 한 상태에서 이분한테 가가지고요. 저 방 좀 빼주세요 하게 되면은 아마 이분 입장에 봐가 명도 하는데 약간은 지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기 전세금 3,500만 원 다 못 받고 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크게 어떤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봐가지고요,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면은 각 개개인의 인생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봐가지고 1억 4천만 원이라는 전세금 하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1억 4천만 원 하면 자기 전세금 이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어떻게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칫 이렇게 잘못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가 몇천만 원 손해를 본다 그러면요, 정말로 좀 생몸살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왜 이분 같은 경우 왜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경매 신청하지 왜 임의경매 신청했느냐? 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 집주인이 말이죠. 전세금 안 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니까 답답해가지고 법원 앞에 아마 법률 사무소들 아니십니까? 그거 가가지고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예, 전세금 설정했는데, 그래요. 전세금 설정 계약서 봅시다. 보고, 막벌이 경매 신청합시다. 먼경매, 임의경매 합시다. 막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상담을 한다면은, 물론 저는 그런 상담을 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뭐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근데 돈 안 받고는 상담할 수도 있거든요. 돈 안 받고는 상담해 드릴 수 있다. 돈 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 이건요, 대단히 좀, 번거롭지만은, 번거롭죠, 사실은. 전세관 반환 청구 소송이 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격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충고를 해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시다 보면요, 선순위 아파트인데 전세권 설정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강제격리 신청해버렸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이거 전세권에 비해서 다이렉트로 임의격리 신청하면 될 텐데 왜 강제격리 신청했느냐?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천천히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임의격리 신청했다고 하게 되면요, 임의격리 신청했다면 전세권은 아웃돼 버려요, 그죠? 전세권 죽어요. 이게 죽어버린다. 이게 소멸기준이 걸리니까. 근데 임차권이 없잖아요. 전입신고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봐가지고요. 자기 전세금 이하로 한참 밑으로 떨어진, 낙찰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자녀 금액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좀 우리는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런 유행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명도가 조금 까칠스럽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일단 내가 낙찰받고 내 앞으로 소유권이 좀 등기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가서 이야기해보고 이사비용 쪽으로 해가지고 위로금죄로 약간의 한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내놓고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집행관 대동해가지고 짐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낙찰 받는데, 저 사람 어떻게 쫓아내지? 그건 2차적인 문제다. 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수익성이 보장되는 금액으로 낙찰 받자 이거죠.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매매, 현재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었다. 요거 현장 주변 가셔가지고요. 정말로 똑소리나게 매매가 전세 가격을 확실하게 우리는 조사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죠. 보시면은요,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2021년이죠. 매매입니다. 본건 9월 달이고요. 전용 면적이 60.87평이에요. 87제곱미터입니다. 네. 근데 보면 전부 다 1억 1천, 1억 1천, 1억 1천, 1억 1천이죠. 9월 달에 어떻게, 날짜도 같아요. 근데 청수는 6청, 6청, 11청, 11청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볼게요. 또 보니까, 이거, 전부 다 9월 달인데요. 몇 건 정도 됐나요? 한 10건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보십시오. 13층짜리가 1억 1천, 본건은 14층이거든요. 11층이 1억 1천, 13층 1억 1천, 12층이 1억 1천, 1억 1천, 1억 1천, 1억 1천. 이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입니다. 그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요. 나름대로 임장 나가시기 전에 이 동네 이 22평형은 이 정도 값어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참고로 본건에 있어 가지고요. 주변 전경을 잠깐 보고 영상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축소를 한 상태에서 로드뷰를 보겠습니다. 로드뷰를 보면요. 로드뷰도 역시 마찬가지 화면을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한신 청실 맨션 아파트입니다. 근데 본건은요, 조금 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좀 간 상태에서, 네, 이제 완전히 보이네요. 14층이거든요. 15층 중에 14층인데, 1404호이니까 4호 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네,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남향이다 그러면 비교적 햇빛 드는 데는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주변 전경은 보시니까 아파트하고 일반 상가 단독주택이 이제 혼재하는 지역이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울산 지방법원 2020 타경의 10만 9,269호 임의경매 사건에 대해서 안정인의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물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